세상의 모든 질곡을 다 거쳐온 사람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예. 우리 황 대표께서 보수 진영의 어떤 대표 주자였고 아마 지지율이 20에서 한 30%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아마 1%도 안 되죠. 지지율이라는 거는 뭐 결국 바람인데 국민들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때는 또 저를 뭐 지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또 지지율 1위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뭐 1%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 결승점은 내년 3월 9일이죠. 그 사이에 뭐 연연할 필요 없고 국민들 속에서 어떤 뚜벅뚜벅 행보를 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변화 자체가 물론 지지율이 뭐 들쑥날쑥 할 수 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됐는지 본인이 돌아봤습니까? 지금 그 과거를 돌아보고 하는 것은 뭐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권 교체를 이뤄낼 건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제 과거를 보고 그때의 실패를 반추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축적된 과거로서 어떤 인물을 평가를 한단 말이죠. 예. 우리 저 황 대표님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 평가 좀 끝났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DJ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끝났었죠.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치 역사에 있어서 끝나보지 않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제 기억엔 없어요. 실패 걷는 게 우리 사소한 실패가 아니고 보수 진영 전체를 한번 다시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DJ가 실패해가지고 진보 진영을 다 무너뜨린 거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예. 뭐 대표 시절에도 뭐 그런 말씀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 그런 좋은 말씀 지금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예, 그 말과 행위와 결과가 이제 어떤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건데 예, 우리 황 대표께서 지금 정치에 들어오셔서 대표를 맡고 했으면 그 결과물 자체는 이미 성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출마할 명분이 사실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잘하면 내 출마에 명분이 없지요. 그렇지만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 안보도 다 무너졌어요. 경제는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돌아보면 우리 아직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그 당시 가장 어떤 실수했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실패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 공천에서 실패한 겁니다. 공천이 실패했다. 우리가 결국 공천 잘못해서 표를 못 얻은 것이죠. 그럼 공천이 실패한 건 우리 당 대표의 어떤 잘못입니까? 아니면 공천심사위원장인 김용호의 잘못입니까? 제 잘못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당 대표 등을 비롯한 당직을 다 물러냈고요. 제 말씀은 그때 이 우리 지난 총선에서 완패를 하고 난 뒤에 예. 뭐 그까지 좋습니다. 좋은데 그때 이 본인의 어떤 종로 선거에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한밤중에 갑자기 당 대표직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책임한 어떤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 제가 선거 과정에서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내가 물러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밤 제가 막 기억하건대 한 11시쯤 됐을 때 판세가 다 바뀌었어요. 다 기울어졌고 누군 당선되고 누군 당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95%다 결정이 났습니다. 졌어요.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남은 몇 표를 더 개수해가지고 마무리할 수는 있겠지만 졌습니다. 남자가 사나이가 졌는데 그거 나중에 혹시라도 뒤집어질까 바라보고 있는 게 맞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비치기는 예. 파산한 배에서 이 대표가 제일 먼저 탈출해버린 얘가 전혀 잘못된 겁니다. 이미 파산돼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을 한 그대로 했고 제가 물러난다고 해서 우리 배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되살려냈어요. 방금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무너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나라고 했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나름대로 또 관리 잘해서 되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도망가거나 피한 것이 아니에요. 책임을 진 것입니다.
그 당시 내가 총선 살고, 총선 이 우리가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총선이었는데 예. 완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책임져요. 그건 엄청난 지금은 우리가 그 당시 말하자면 보수의 대역죄인 비슷한 그런 용어를 붙였지 않습니까? 제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년 이상을 긴 시간 참여의 시간을 가졌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되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고 저도 또 고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전의 황교안은 죽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 우리 이런 이전과 말씀을 드리는 이후의 겁니다. 환경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달라진 것 같지가 않는데. 우리 최 국장님께서 그 이후에 저를 보지 못했죠.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뭐가 거예요. 달라졌습니까? 그럼 우리 황 대표님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제가 잘못한 부분들 국민들께서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가 어떤 걸 말씀하세요? 정치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저는 싸움보다는 포용으로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이제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문재인 정권은 말로 되는 정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대표 시절에 이 아마 비판을 당내에서 비판을 한 부분 자체가 강경 투쟁을 많이 했다 그런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그런 비판한 거 없습니다. 그 뒤에 우리 총선 지나고 민주당이 그런 비판을 했고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보십시오. 맞으면 강경 투쟁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비판을 받은데 지금은 다시 싸움을 나는 안 싸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때 강경 투쟁을 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언제부터 나왔나 한번 보십시오. 한번 시점을 따져보세요. 그때는 오히려 투쟁하지 않는다고 저희 당을 질타했어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만나는 분들마다 전부 좀 세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강경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를 이제 강경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광화문 집회 때 뭐 나 장외 집회를 했다 뭐 이것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십시오. 2019년도 제가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해 비판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그때 상황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은 4+1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정치 틀을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법, 선거법을 정말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지소미아 그거 폐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조국 그렇게 끝까지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국민들은 분노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국민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장에서 고통받고 있고 이를테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국회에 앉아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만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때의 환경과 지금 환경과 뭐 차이가 없군요. 그러면 그때도 투쟁했고 지금 앞으로도 싸우겠다 그랬으니까 뭐가 달라진 겁니까? 과거에 양보해서 졌던 이런 황교안은 없습니다. 그때 양보를 한 겁니까 그 당시?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이기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고 내 권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내야 될 때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제 끝나가는 정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타겟 자체가 지금 그렇게 속단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끝나가지만 문재인 2, 문재인 3는 아직도 준비되고 있고 지금도 지지율 1위는 또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끝나가는 정부가 아닙니다. 끝내야 되는 정부죠. 일반 사람들은 지금 우리 황 대표님께서 후보로 나온 부분 자체에 대해서 실제 관심이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뭐 가능성도 뭐 현실적으로 없다고 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도 그렇게 받아들이죠. 정치인에 대해서 언론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언론이라는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는 안 된다. 저기에 희망이 있다. 언론은 사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봐서 그렇게 객관적인 팩트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지율이 낮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국민들에게 어쨌거나 우리들이 하나하나 힘을 모아서
국민의 관심을 받고 또 신뢰를 받으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정권 교체의 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낮다, 지금 높다. 그러면 지지율 높은 사람만 정치인이고 지지율 낮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과하다 생각해요. 제 뜻은 그게 아니고 그게 예,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정치인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예, 아니고 예. 대선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쎄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는 것이다. 제로에서 대통령까지 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완전히 잘못해가지고 난 정치 그만두겠다. 해외 갔던 갔던 분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야권의 지지율 1위는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얽혀 있죠. 뭐가 얽혀 있을까요? 윤석열은 나하고 어쨌든- 같이 이제 검찰에서 아니, 근무를 했죠. 윤석열은 최순실 특검 수사를 했고 예. 그다음에 현 정권 들어서 적폐 수사 대상이 됐던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좀 악연 관계입니까? 아니면 서로 뭐 앞으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까? 저는 전혀 악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역할을 맡은 분들, 책임을 맡은 분들은 각자 하는 일이 있겠죠. 그것에 관해서 뭐 모든 의견이 다 100% 일치하지 않겠죠. 그런 이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모아온 과정들은 있습니다. 내가 법무부 장관 때 거기가 이제 특별수사단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은 뭐 그때 본인이 법무부로부터 또 심지어는 뭐 나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공안 사건을 많이 한 이런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의견을 얘기를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또 중간에 있어요. 거쳐갔고 그 나중에 그 문제는 그래서 뭐 어찌 생각하든 간에 저는 저대로 정말 그 공정하고 온전한 그런 수사 지휘를 했고 사실상 이제 그런 걸 또 다 받아들이거나 수용을 안 할 수 없는 거. 내가 지적한 그 부분들이 나중에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게 문제가 검토할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공수장도 바꿨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했지만 그래도 이제 무죄가 났었던 그런 이제 의견 차이는 있었죠. 나머지 이제 나중에 뭐 수사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뭐 저하고 갈등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일을 했고 난 나대로. 민경욱 전 의원의 어떤 말에 이제 뭐이 설계됐는지 사회로 뭐 이 선거 부정 뭐 이런 뭐 1인 시위하고 뭐 그렇게 한다면서요? 내가 누구 말에 솔깃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하신 거고 저는 공안검사 출신 아닙니까? 공안검사가 하는 일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간첩단 잡는 일, 부정선거 잡는 일. 그 두 가지만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1987년도에 처음 공안부로 갔는데 그때 이제 뭐 그 13대 총선 그거 이제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형사부에 있던 제가 거기 갔어요. 그 이후로 이제 선거 사법 많이 다뤘죠. 4.15 총선에서 총선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였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4.15 부정선거 백서도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자료를 다 봤습니까? 몇 건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충분히 의혹이 성립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증거로서 성립이 안 되는 근거들이에요. 맞죠. 뭐 이런저런 뭐 맞습니다. 투표용지다 뭐다 이런 것이 누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낸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낸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자료들이었죠.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뭐 통계학자들, 과학자들도 이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죠. 뭐 저도 그런 걸 다 서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려나서 이제 그런 걸 다 보고 있었다는 뜻이죠. 서칭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통진당 해산할 때도 갑자기 통진당 해산한 게 아니라 자료들을 쭉 서칭을 하다가 그 자료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런데 지난 6월 28일
처음으로 이제 인천에서 재검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검표를 해보니까 재검표라는 건 이제 실제로 유권자가 투표한 용지들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다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투표 용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투표 용지가 위는 하얗고 밑에는 퍼런. 그걸 이제 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은 그걸 배춧잎 투표지라고 그러는데 그 말로만 듣던 그 배춧잎 투표지가 그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저도 봤습니다. 투표 용지가 하얘야 되는데 밑에 그 퍼런 거예요. 뭐 이런 투표 용지가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그 실제로 재검표 과정에서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 과연 유권자가 이런 투표 용지로 투표를 했겠냐? 아주 정말 높은 합리적 의심이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투표 용지에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은 이 투표 용지는 제대로 된 투표 용지다. 이런 증거로 이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투표 용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냥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없는 도장 비슷하긴 하지만 문드러져서 마치 저걸 뭐 일장기 같다고 그러는데 그런 투표 용지들이 부지기수로 나왔어요. 서울에서는 문제가 됐던 투표 용지는 200장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천여 장 중에서 이런 게 천여 장이 나왔어요. 이 중에 이 300여 장은 이거는 무효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투표 용지를 유효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전 투표 용지가 본드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사전 용지에 본드가 붙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 자체를 예. 좀 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한쪽의 주장만 이렇게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투표 용지 제대로 된 거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저게 선거 부정 조작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 당시 어떤 선거 관리의 어떤 부실, 어떤 실수 이런 거를 볼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말씀드렸다시피 1000장이 나왔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천장 걷는 게 그게 입증이 됐습니까? 현장에서 본 거예요. 현장에 봤다 근데 직접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가서 7, 8명의 문경욱 측에서 주장하는 거죠. 7, 8명이 아니에요. 7, 8명의 변호사도 있었고 거기 다른 참고인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면서 재검표를 얘기하고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나온 아마 재판연구관 같은데 문제되는 것들을 쭉 골라냈어요. 표들을 사진 찍고 이게 그렇죠. 그냥 무슨 의혹이 아니고 지금 재검표 과정에서 재판관이 판사가 자기 보고지에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검증 조서도 만들어서 나왔어요. 저 자신도 이 부분에 관심 있고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한쪽 한쪽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니 가게 돼요. 나는 누구 입장이 아니라 증거물이라는 건 누구 말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선관 측도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설명을 해라. 왜 우리 황 대표께서 그 질의를 했는데 선관위 답변을 안 준 부분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제 이번 지난 총선 때 보면 선거 관리 자체가 상당히 문제는 있다고. 그리고 선거 사무는 투표일로부터 180일 내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처리하여야 한다. 근데 지금 얼마가 되었습니까? 지금 1년 반 지났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저 대표님께서 그 당시에 지금 1년 반 전에 이런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했죠. 그때는 안 했지 이미 않습니까? 했고. 그때 침묵을 했지 않습니까? 왜 침묵을 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거는 지금 와서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난 뒤에 지금 하시고 있는 거고 그 당시 실제 시끄러웠던 거는 1년 반 전에 시끄러웠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잘 조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이런 투표가 의심이 되면 다음 선거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겠냐,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냐 해가지고 제가 제도 개선안도 내놨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법에는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법원이 마음대로 이건 임의 규정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180일을 넘긴 겁니다. 1년 반 간 겁니다.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것이고 이거는 위법이에요. 나는 사실 이거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법에 분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데 누구 마음대로 지가 임의 규정이다 이러면서 합니까? 그거 처벌 규정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처벌 규정 둬야 된다. 이런 개정안도 냈고
그다음에 우리 벌칙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불법 선거를 해도 뭐 이 다음 선거만 출마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돼갖고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뭐 평생 세상 빛을 못 보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알겠습니다. 선거 부정에 시도를 못 한다. 선거 부정 조작이라는 이 너무 단정을 짓지 마시고 지금 앞으로 이제 이 그쪽에서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감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또 항상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 자신도 뭐 그 의혹에 대해 취재를 했던 사람이에요. 취재했고 예. 그런 칼럼도 썼고 예. 아마 메이저 신문에서 제가 아마 유일하게 한 3번인가 썼어요. 예, 썼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저쪽 이야기도 항상 들어봐야 될 이유 그게 의무가 들었어요 있는 거예요. 제가 들었는데 우선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저 자체는 선거 관리의 어떤 부실한 선거 관리였다. 저거는 선관위 상당히 책임이 있다는 그 선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수사를 30년 한 저는 이건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글씨가 있냐 없냐 이게 관리 문제가 아니에요. 있냐 없냐 팩트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 도장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사실은 무슨 문제가 됐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누가 이제 투표용지를 뒤바꿔 놓고 책임을 물을 때 이 투표관리인이 김갑동이다. 당신이 이거 이런 그 투표지 막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니냐 그럴 때 김갑동이 나 안 했다 그러면 자기 도장이 찍혀 있으면 부정해도 그는 막 유죄가 인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도장이라는 거는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확인이 안 되는 투표용지가 1000장이 나왔다. 이러니까 제가 뭐냐 하면 이 이상한 투표용지의 정체를 밝혀라. 제가 얘기한 건 그겁니다. 정체를 밝혀라. 이거 감정하는데 제가 전에 이제 검찰에 보면 뭡니까 포렌식 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정하는데 이틀이면 된대요. 이거 감정하는데 이틀이면 된답니다. 근데 벌써 지금 2달 돼 가고 있어요. 이 재검표한 이후에. 그래 제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 뭐 과거에 이제 동료 의원들이나 그 뭐 당 관계자들이 여기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대선 후보 간담회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의원이 어느 후보가 이건 다 우리 당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의 입장이 언제 나왔습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6월 28일 재검표를 한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 왜 옛날 얘기를 하느냐? 옛날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게 만약에 위조된, 잘못된, 부정한 이런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면 전에 우리 입장이 그랬으니까 그 뭐 잘못됐거나 말았거나 관계없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에 심지어는 후보들 중에서도 대표 후보 중에서도 이거 선거 부정에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한번 좀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무슨 선거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 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냉정하게 우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어느 한쪽을 뭐 이렇게 한쪽 얘기는 안 돼. 우리 검사들은 늘 양쪽 얘기를 듣는데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를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요런 그 이상한 투표용지의 실체를 밝혀라. 감정 결과를 기다려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 결과가 내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하루 이틀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2달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라. 그리고 이 재검표 이후에 8월 10일 날 청주에서 2번째 재검표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10월로 미뤘어요. 그 왜 미뤘냐? 코로나 핑계를 대요. 아니 그 사람들 제한해가지고 최소한으로 하고 넓은 공간에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국민들은 빨리 하라고 지금 아우성인데 국민들이 아우성을 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일부 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 주장을 하는데 지금 아마 지금 대선 국면에서 아마 이 부분 자체가 그렇게 큰 관심사다. 아마 선거도 이미 한 1년 반 지났으니까. 관심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 선거 정의의 문제예요. 물론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음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이 계속 지금 이제 실험하고 발전돼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 근데- 목표는 내가 볼 때는 대선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저 대표님께서는 청주 간첩단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렇게 그것도 주장하고 있더만요. 청주 간첩단이 그건 비하가 아닙니까? 아니 말한 그 사람들이 말한 걸 제가 전제로 하는 거예요. 청주 간첩단이 북한 통전부의 지령을 받아서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지시를 했다라고 밝혀진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죠. 뭘 내가 하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그게 실행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실행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습니까? 북한이 이런 지시를 대한민국에 있는 단체에 간첩단에 지시를 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북한의 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북한의 지령이 있었는데 지령 받고 안 움직였다? 이거 우리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생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도 지령 받고 내려와 가지고 북한의 지령 받고 내려와 가지고 세상 다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북한에다 보고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저 나라를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 그런 지령을 내렸는데 그게 실행이 됐을까? 너무 아니한 생각입니다. 너무 아니한 생각이에요. 북한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황 대표께서 이제 이 정치 대표직 물러나고 혼자 쉬는 동안에 바뀐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팩트에 기반한 그런 움직임은 저는 편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행동하는 정의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행동하지 않는 우파들이 문제죠. 행동하는 정의 필요한 상황입니다.